자, 금천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학기 동안 수학 1을 같이 공부할 선생님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수학 1 수업을 시작하게 될 건데요. 먼저 그에 앞서서 안내사항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1 수업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꼭 준비하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학 1 교과서를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각 반에 반톡으로 지급해드린 이 수학 1 보조교재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보조교재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과 정리를 하고 그리고 기초적인 유형을 연습해 본 다음 이 유형들을 더 발전시킨 것들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이용해서 연습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수학 1 수업에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교과서와 함께 이 수학 1 보조교재를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수학 1 보조교재를 이렇게 책자로 지급받은 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파일로 받은 반들도 있습니다. 그 반 친구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프린트가 가능한 사람들은 프린트를 하셔서 책자로 만드셔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자기는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 PDF 파일을 태블릿 PC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필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어려운 학생들은 먼저 빈 연습장이나 아니면 노트에다가 노트가 좋겠네요. 노트에다가 수업하는 내용들을 차곡차곡 정리하신 다음에 나중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교재를 구해서 거기에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앞으로 수학 1 수업에 있어서 여러분들 반드시 교과서와 이 수학 1 보조교재를 모두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 1 첫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모두 이 보조교재 2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개념 해보기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개념 해보기 페이지는 무엇이냐면 본격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선수 지식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그 전 학년도까지 배웠던 내용을 잠깐 점검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원의 제목이 뭐냐면 지수와 로그예요. 이 지수와 로그 단원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수의 형태를 늘려주는 겁니다. 표현할 수 있는 수의 형태를 늘려서 계산 또는 연산이 더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자, 지수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배워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내용은 이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뜻을 알아서 우리는 지수에 사용할 수 있는 수의 범위를 더 큰 수의 범위로 확장시킬 것인데 그럼 그 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의 체계 이해하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학년 때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수의 체계를 모두 배웠는데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선생님과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의 체계 중 가장 기초적인 수의 체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어렸을 때 배웠던 숫자인 자연수가 있겠죠? 자연수가 바로 수의 체계 중 가장 기초가 되는 녀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자연수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 2, 3, 4와 같은 이런 숫자들이 바로 자연수였죠. 그 다음 이런 숫자들이 아닌 숫자들을 우리가 두 가지 중학교에서 배우게 되는데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로 0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 이 자연수와 0을 모두 연산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확장된 숫자의 범위인 음의 정수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음의 정수는 어떤 숫자였냐면 자연수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준 숫자가 바로 음의 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와 같은 이러한 숫자들이 바로 음의 정수가 됐었죠. 자, 그러면 이 자연수와 0과 음의 정수 이 세 가지를 통틀어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한다고 배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수라고 한다고 배웠어요. 자, 이 정수들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와 1, 2, 3, 4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거기에 0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숫자들이 있죠? 그렇죠. 2분의 1 또는 0.3 이런 것과 같은 분수들이 있었죠.
그러한 숫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대표적인 예는 아까 언급했던 2분의 1 또는 0.3 이러한 분수 또는 소수가 되겠어요. 유한소수죠. 자, 그리고 무한소수들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될 수 있는데 어떠한 무한소수들이 가능했냐면 이런 형태의 무한소수들이 가능했습니다. 0.5와 같은 이러한 얘를 무슨 소수라 그러죠? 그렇죠. 순환소수라 그러죠. 이렇게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수들을 포함해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합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유리수라고 하는데요. 자, 유리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기다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은 좀 칸이 넘겠지만 유리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수는 뜻이 뭐냐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그래요. 자, 정수는 당연히 1은 1분의 1, 2는 뭐 2분의 4 이런 꼴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0과 음의 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이런 분수꼴은 이미 분수꼴로 나타내져 있고 이러한 유한소수는 10의 거듭제곱분의 어떤 숫자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고 순환소수는 우리가 중학교에 배웠듯이 얘는 9분의 5와 같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죠. 이러한 숫자들을 통틀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유리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유리수가 아닌 숫자의 존재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숫자를 뭐라고 한다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무리수라고 한다고 배웠어요. 예. 자, 이 무리수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유리수가 아닌 수입니다. 유리수가 아닌 수라는 수는 무슨 뜻이 될까요?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였으니까 무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는 어떤 숫자들일까요? 무한한 소수인데 무한한 소수 중에서도 이런 순한 소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었죠. 그러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무한소수는 어떤 것이냐? 비순한 무한소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분수꼴로 나타낼 수가 없어서 무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리수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나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원주율, 파이가 있고요. 또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3과 같은 이러한 숫자들이 바로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는 무슨 수라고 부르냐면 실수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실수에 한 가지를 더 포함시켜서 우리는 복소수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허수라는 개념이 있지만 허수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여기서 거의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다 정리하지 않도록 할게요. 우리는 자연수부터 실수까지 수의 체계, 수의 범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지수에 사용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를 넓혀간다고 했던 건데 여러분들은 1학년 때까지 지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의 범위가 이 자연수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자연수에서밖에 쓸 수 없었던 지수의 범위를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해보는 내용을 이 단원에서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인 스텝 2, 거듭제곱과 지수법칙에 대한 내용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스텝 2, 거듭제곱과 지수법칙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거듭 제곱이란 무엇이죠, 여러분들? 예, 거듭 제곱은 기호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a의 n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거듭 제곱을 표현하죠. 이 a의 n 제곱이다 라는 거듭 제곱의 뜻은 무엇이냐? 이 아래 밑에 적혀 있는 실수 a를 몇 번 곱한 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n번 곱한 게 되는 거예요. 실수 a, 똑같은 a를 n번 곱한 것을 우리는 기호로 a의 n제곱이다. 이렇게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표현하기로 했죠. 이것을 쉽게 읽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a의 n제곱이다 라고 읽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거듭해서 곱하게 되는 이 실수 a를 뭐라고 부르느냐? 미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이 n, 실수 a를 몇 번 거듭해서 곱했는지 나타내는 이 n을 뭐라고 합니까? 지수라고 하고 위에 작은 첨자로 사용하게 되죠. 우리가 배우고자 이번 단원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지수의 범위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시켜서 여러 가지의 숫자를 이런 거듭제곱꼴로 나타내서 표현을 조금 더 간결하게 하고 연산을 좀 더 쉽게 하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거듭제곱의 뜻을 먼저 잘 점검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a를 한 번 곱한 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a의 1제곱인데 보통 우리 이 1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생략하죠. 그래서 이렇게 a만 쓰게 되면 a를 한 번 곱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a를 두 번 곱한 걸 기호로 뭐라고 쓸까요, 친구들? 그렇죠. 잘하네요. a의 제곱. a를 세 번 곱한 것을 a의 세제곱. a를 네 번 곱한 것을 a의 네제곱. 이렇게 했을 때 a를 n번 곱한 것을 a의 n제곱이라고 하고요. 그 이상인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예, 이런 것들을 통틀어 a의 거듭제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개념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숫자들을 또는 식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면, 자, 아래 다음을 거듭제곱을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로 보시면 실수 3이 몇 번 거듭해서 곱해져 있습니까? 예, 4번 거듭해서 곱해져 있으므로 얘를 우리는 3에 4번 거듭되고 있다. 4제곱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식들을 이 하나의 기호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식이 길면 길수록 이렇게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위력은 더 강해지도록 하겠죠. 숫자를 더 깔끔하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자, 괄호 2번 보시면 문자 x가 5번 곱해져 있고요. 그 다음 문자 y가 몇 번 곱해져 있으니까 2번 곱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느냐? 같은 문자끼리의 곱을 거듭제곱으로 간단하게 나타내서 x는 5제곱으로 곱하기 y는 몇 제곱으로? 예,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러한 곱셈 기호도 대부분 어떻게 하죠? 예, 생략하니까 x의 5제곱, y 제곱으로 식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식을 간단하게 나타낸다는 것 자체는 연산과 계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다랗게 또는 복잡하게 나타나 있는 이러한 식들을 꼭 간단하게 나타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어서 연습을 해보면 괄호 3번은 2가 2번, 5가 4번, 7이 3번 곱해져 있으니 이거를 다 곱해서 숫자로 나타내는 것보단 이렇게 각 밑에 대한 거듭제곱의 곱으로 표현해서 2의 제곱 곱하기 5의 4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훨씬 수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수의 특성을 드러내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문자와 문자 사이의 곱은 우리가 이렇게 생략을 하지만 숫자와 숫자 사이의 곱은
생략하지 않고 이렇게 곱셈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라는 거 구분지어서 기억하시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괄호 4번 보시면요. x가 3번, y가 2번, z가 3번이니 얘는 x의 세제곱 곱하기 y의 제곱 곱하기 z의 세제곱으로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먼저 긴 또는 복잡한 수나 식을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나타내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볼 건데요. 그 밑에 있는 준비학습 확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준비학습 확인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난 학년도까지 배웠던 지수법칙을 잘 적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건데요. 우리 작년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해 보면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먼저 괄호 1번 3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은 여러분들 그렇죠. 3의 5제곱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3을 2번 곱한 것과 3번 곱한 것을 곱했으니 결과적으로 3을 5번 곱한 것이 되니까 3의 5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3의 세제곱의 제곱 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3의 세제곱과 3의 세제곱으로 이 3의 세제곱이라는 것을 제곱한 걸 표현할 수 있겠고, 이것은 괄호 1번에서 썼던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해서 3의 6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같은 경우엔 이제 밑이 같은 거듭 제곱의 나눗셈을 할 땐 이제 앞에서 나누려고 하는 지수와 나누고자 하는 저 지수의 크기를 이용해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앞에 게 크므로 이거는 5의 제곱으로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뺀 지수를 써주면 되죠. 네 번째로는 이렇게 5의 세제곱 나누기 5의 5제곱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숫자의 지수가 더 큰 상황에는 그렇죠. 우린 이거는 이 나눗셈을 분수꼴로 이용해서 5의 5제곱분의 5의 3제곱으로 인식하신 다음 바꾸신 다음 약분을 통해서 분모의 5의 제곱분의 1이 되는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배웠었습니다. 자, 그 다음 괄호 5번에서는 이 루트, 즉 거듭 제곱 근호를 간단하게 나타내서 우리가 식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봤었는데요. 자, 8 같은 경우에는 2의 제곱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제곱이 되어 있는 인수는 루트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으니까 루트 8은 2루트 2 플러스 16은 뭐의 제곱이니까? 네, 4의 제곱이라서 같은 원리를 이용하면 그냥 4로 간단하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루트 32 같은 경우에는 4루트 2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되고 루트 2에 대한 동류항인 이 두 항을 연산해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죠. 마무리로 4 마이너스 2루트 2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괄호 6번에선 루트 6이라는 녀석을 제곱하면 우리는 6이 된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그 다음 루트 64 같은 경우엔 8의 제곱, 루트 8의 제곱이므로 8로 나와서 6 빼기 8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직 이러한 계산, 이러한 식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친구들은 반드시 앞의 내용에 대한 복습과 연습을 충분히 거치신 다음에 지금부터 할 내용을 들으셔야 이해가 되고 그다음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꼭 이 준비학습에 있는 내용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여러분들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2페이지 개념 해보기를 통해서 앞으로의 학습에 필요한 개념들의 준비 학습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번엔 3페이지 개념 정리하기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학 1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게 될 내용은 첫 번째 단원인 지수와 로그 단원인데요. 앞서 설명했겠지만 지수와 로그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이 두 가지 수단을 더 배움으로써 복잡한 수의 연산을 간편하게 바꾸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린 먼저 지수를 더
간단하고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선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의 뜻을 알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선 그 기초가 되는 지수법칙들에 대해서 배워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개념 정리하기 첫 번째로 해볼 내용은 무엇이냐? 지수법칙 1단계를 해볼 건데요. 지수법칙 1단계는 어떤 단계냐? 지수가 양의 정수일 때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에 한 번 더 정리하는 것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지수의 법칙의 단계가 발전돼 가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정리해 볼게요. 3페이지에 개념 1 지수법칙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수법칙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 여기 적혀 있는 것과 같이 지수가 양의 정수일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양의 정수, 이 네 글자를 세 글자로 줄이면 바로 뭐라고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연수라고도 나타낼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이용하면 이 지수가 자연수일 때만 쓸 수 있는 다양한 법칙과 계산들을 해왔습니다. 그것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고자 하는 상황인데요. 이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자, A와 B가 실수이고 이 A하고 B는 밑으로 사용할 숫자들이 되겠어요. 그리고 지수인 M과 N은 양의 정수, 즉 자연수일 때 우리는 이 5가지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이미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과 같이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곱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이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된다라고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과 같이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나눗셈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이 나누는 숫자의 지수와 나누고자 하는 숫자의 지수의 크기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 만약 m이 m보다 큰 경우에는 앞에 있는 지수에서 뒤에 있는 지수를 그냥 빼주면 됐었죠. 그래서 a의 m-n제곱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이 m과 n이 같은 경우엔 결국 같은 숫자가 되는 거니까 나눠서 몇이 됩니까? 1이 되죠. 그 다음 m이 n보다 작은 경우에는 아까 준비학습에서 봤던 것과 같이 분수꼴로 나타내지게 되는데 a의 n-m제곱분의 1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수법칙은 이런 게 있었죠. a의 m제곱을 한 번 더 n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듭제곱을 거듭제곱했을 때는 지수끼리 곱하죠. 그래서 a의 m 곱하기 n제곱이 되고요. 네 번째, a 곱하기 b라는 이 두 숫자의 곱을 통째로 거듭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지수가 분배가 되어서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으로 식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자, b분의 a와 같은 분수꼴의 거듭제곱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의 이 거듭제곱의 지수가 분배돼서 b의 m제곱분의 a의 m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 있어요. 단, 이때는 b가 몇이 아니어야 될까요? 0이 아니어야 되죠. 자, 이렇게 우리는 지수가 양의 정수, 자연수일 때 이 5가지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정리해 본 게 되겠고요. 아직도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이 아래쪽 선생님이 개념 적용하기라고 따로 만들어 놓은 칸이 있어요. 이 칸에서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느냐? 이렇게 배우고 정리한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한글 설명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 또는 수업을 듣다가 이 부분을 놓쳐서 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된다면 반드시 선생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셔서 포기하는 일 없이 꼭 공부를 완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 적용하기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 지수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적용하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법칙으로 식을 간단히 하는 방법. 첫 번째, 만약 밑이 같은, 어쨌든 간에 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식이 간단해지려면 밑이 같아야지만 지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밑이 같은 것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곱은 지수끼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더하면 되는 거죠.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곱은 지수끼리 더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의 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처럼 밑이 2로 같은 상황에서는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그렇죠. 더한다. 그래서 2의 6제곱으로 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오타가 있는데 교재를 지급받은 친구들은 여기가 오타로 되어 있을 거예요. 더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뺀다로 고쳐주십시오. 이게 오타였어요. 자,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뺨으로써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엔 3의 4제곱 나누기 3의 제곱처럼 밑이 3으로 같은 숫자의 나눗셈이니까 3의 4 빼기 2인 2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그 다음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곱하면 되겠죠? 거듭제곱을 한 것을 다시 거듭제곱하는 이러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5의 3 곱하기 4에서 5의 12제곱으로 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를 분배해 표현한다. 이렇게 2개 이상의 실수 또는 문자의 곱을 한꺼번에 거듭제곱한 경우엔 이 지수를 각각의 항에 똑같이 적용시켜서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으로 정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나눗셈의 거듭제곱은 즉 이렇게 나눗셈 또는 분수꼴로 이루어져 있는 식의 거듭제곱은 지수를 똑같이 분배해서 곱하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분모, 분자에 모두 분배가 되어서 A의 4제곱 곱하기 A의 4제곱분의 B의 4제곱으로 식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선생님이 이제 간단한 경우에 개념 적용하기 이 설명은 건너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고 이 설명들을 해보시면서 학습한 개념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꼭 복습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배운 내용 예제 1번이 있는데요. 이 예제 1번은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신 뒤 다음 수업 시간에 또는 선생님이 따로 올려드리는 자료에서 정답을 확인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페이지 첫 번째 개념인 지수법칙 1단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같이 4페이지 개념 2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거듭제곱근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이 거듭제곱근의 내용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면 이 말뜻을 풀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거듭제곱근이란 건 뭐냐면 거듭제곱 방정식의 근을 의미합니다. 거듭제곱 방정식의 근이라는 뜻으로 이 거듭제곱근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도대체 왜 이게 저런 의미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될 텐데요. 실수 A의 n제곱근이다 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실수 A의 n제곱근이요. 자, 실수 A의 n제곱근의 뜻은 무엇이냐? n제곱하여 A가 되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얘는 n번 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를 의미해요. 그러면 이런 숫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면 되냐면 이 문장을 식으로 표현한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실수 A의 n제곱근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건데 실수 A의 n제곱근은 뜻은 무엇이냐?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의미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럼 이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를 찾기 위해선 이 문장을 우리가 방정식으로 세우면 되죠. 어떤 방정식을 세우면 되냐면 내가 이 n번 제곱하여 a가 되는 숫자를 x라고 했을 때 이 x를 구하고 싶다면 x를 n번 제곱했더니 a가 되더라. 이런 식을 세우면 됩니다. 즉, 이 식을 만족하는 x를 바로 a의 n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이 표현을 바로 이런 식을 만족하는 숫자 x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바로 생각을 바꾸실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자, 이러한 실수 a의 n 제곱근은 총 몇 개가 존재하게 되냐면요. 실수 a의 n 제곱근은 우리가 보통 이런 n차 방정식의 근은 그 방정식의 차수를 따라서 n개를 갖는다라고 하거든요. 즉, 그렇다면 이렇게 n차 방정식의 근을 실수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 이걸 만족하는 x는 몇 개 존재하겠습니까? n개가 존재하게 되겠죠. 근데 이 n개는 실수 범위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복소수 범위에서, 근데 이 복소수는 바로 뭐냐면 실수와 허수를 더한 가장 큰 수의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 가장 큰 수의 체계의 범위에서 n개가 존재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무조건 n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범위에서? 복소수의 범위에서 n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n개를 모두 우리는 사용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실수 범위에서만 제곱근을 찾을 건데요. 실수 범위에서의 제곱근은 많으면 2개, 없으면 0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조금 더 이 실수 a의 n 제곱근이라는 개념을 한번 예를 들어서 표현해 보면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버전으로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지금 n이 2일 땐 거죠. 그렇죠? 그러면 2번 제곱하여, 즉 우리 2번 제곱한 건 그냥 제곱한다라고 하니까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a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x제곱은 a라는 식을 만족하는 x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예. 실수 a의 n 제곱근이라는 개념을 앞으로는 이렇게 전환해서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a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될까요? 몇 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를 의미하니까 3번 제곱해서 실수 a가 되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방정식 x 세제곱은 a를 만족하는 x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된 실수 a의 n 제곱근이라는 것은 이렇게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찾기도 그리고 기억하기도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배운 거듭 제곱근의 개념을 적용해서 실제로 어떤 실수의 거듭 제곱근을 찾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거듭 개념 적용하기를 보시면 자, 방정식을 이용해서 거듭 제곱근을 구하는 방법, 즉 거듭 제곱근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해서 거듭 제곱근을 찾는 것을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거듭 제곱근 중에서 특별하게 제한을 둬서 실수인 것을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실수의 범위에서라는 의미 없이 제한 없이 그냥 거듭 제곱을 구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해볼게요.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실수 범위에서 거듭 제곱근을 구하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실수 범위란 제한 없이 그냥 거듭 제곱근을 구하는 경우. 즉, 수의 범위가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이거는 복소수의 범위에서 찾는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먼저 실수인 범위에서 거듭 제곱근을 찾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을 찾아볼 건데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이라는 건 우리 방정식의 개념으로 나타냈을 땐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찾는 식, 즉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세우고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바로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이죠. 네.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x를 찾아야 되니까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 방정식 풀이법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1을 이항을 시켜주면요.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식을 1을 1의 세제곱으로 본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므로 이 각각의 인수를 0으로 만족하게 하는 x,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를 찾기 위해선 우리 근해 공식을 적용해보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라는 허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수, 즉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고르는 거니까 얘네들은 선택이 되지 않고 마이너스 1만이 실수인 거듭 제곱근이다 라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하라 하면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거듭 제곱근을 그냥 구하라, 즉 실수의 범위가 아닌 복소수의 범위에서 거듭 제곱근을 구하는 경우를 해볼 건데요. 자,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16의 4제곱근이죠. 16의 4제곱근은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숫자를 의미하므로 이 숫자를 찾기 위한 방정식인 x 4제곱은 16이라는 식을 세우시고 이 식을 풀면 되겠죠. 이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기 위해서 16을 이항시켜주면 x 4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고, 자, 이것을 인수분해해주면 x제곱 플러스 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는 0으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되죠. 그 다음 이 항도 마찬가지로 합차 공식을 적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므로 이 각 인수들이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아보면 x는 먼저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i라는 허수가 나오고요. 이곳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각각 나오니까 풀마 2 나오게 되겠네요. 자, 실수의 범위라는 말 없이 그냥 전체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이때는 이 4개의 숫자 플러스 2i, 마이너스 2i,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모두 16의 4제곱근이 되는 겁니다. 복소수의 범위에선 아까 말한 대로 4제곱근이니까 거듭 제곱근이 4개 존재했네요. 자, 이렇게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시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범위를 확인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답을 결정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가셔야 될 건 어떤 실수의 n 거듭 제곱근을 구할 땐 이렇게 n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배운 이 개념 적용하기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예제 2번 각자 꼭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정답은 선생님이 온클 홈피나 아니면 다음 수업에서 정답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꼭 각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2페이지에서 개념 해보기, 그리고 3페이지의 지수법칙 1단계, 4페이지에서 거듭 제곱근의 뜻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오늘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안했던 예제 1번과 예제 2번은 각자의 힘을 이용해서 풀면서 오늘 학습한 개념의 내용과 뜻을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수학이라는 건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단연간 수학 공부를 해보면서 느꼈을 겁니다. 반드시
강의 듣는 것 이상으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이하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연습하는 그런 것들 노력이 뒷받침돼야만 수학 실력은 상승할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과서나 이 보충 교재 말고도 별도의 문제집을 한 권 더 사서 배운 내용들의 문제를 여러 번 반복 학습, 반복 연습을 통해서 풀어보면서 문제 해결력까지 갖추어야 수학 실력이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고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수업이라 원활하지 못하고 선생님의 말을 좀 더듬더듬한 부분도 있지만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 앞으로 더 나아지는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수업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